이윤극대화 과정을 그림으로 좀 무식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우리 사장님 이렇게 이제 한계 비용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나가면은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이렇게 있겠고, 시장 전체 공급 곡선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시장 균형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나는 무조건 요 빨간색 점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매출액이 얼마가 되죠, 여러분? 매출액? 요 빨간색 직각사각형이 바로 우리 사장님의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자, 근데 우리는 이윤의 크기도 보고 싶어. 그럼 이윤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평균 비용 곡선도 아셔야 돼요. 평균 비용 곡선.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 파란색 그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평균 비용 곡선 요거 이렇게 최저점이 P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때 사장님의 총 비용, 토탈 코스트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요. 토탈 코스트. 토탈 코스트는 여러분들 평균 비용 곱하기 산출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은 당연히 여기 이제 Q스타, 여기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지금 현재 직면한 평균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은 요 파란색 요 화살표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요 파란색 직각사각형 보이시죠? 요 파란색 직각사각형.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의 총 비용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평균 비용 곱하기 산출량이죠. 즉 생산량 곱하기 평균 비용이니까 요 파란색 직각사각형이 우리 사장님의 뭐죠? 총 비용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총 매출액은 지금 이 빨간색 직각사각형이니까 뭐가 됩니까? 요 위에 상단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친 요 박스가 바로 우리 사장님의 초과이윤이 됩니다. 초과이윤. 자, 이거 우리 생산자 이론 파트에서 공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총 비용은요, 명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모두 다 합산된 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은 엄청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에서는요. 이제 그림이 좀 지저분해져가지고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MC 커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시장 균형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한. 자, 파란색으로 제가 평균 비용 곡선 그렸죠.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 그려드렸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평균 비용 곡선 미니멈 포인트에서 한계 비용이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자, 이제 초록색으로 평균 가변 비용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AVC 이렇게 그려볼게요. 역시 이제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정산했었죠. 정산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사장님은 여기가 바로 이제 이윤극대 산출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의 매출액, 그 다음에 요만큼의 총 비용. 그래서 아까는 빨간색인데 지금 파란색을 빗금치죠. 지금 요거 이제 초과 이윤의 크기입니다. 요게. 자, 근데 총 비용 곡선이 요건데, 이 총 비용 곡선도요, 보시는 것처럼, 얘를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또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갈래로. 자, 여러분 얘가 뭐죠? 지금 우리 사장님의 평균 가변 비용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요 밑에 요 빨간색 직각사각형이 뭐가 되는 거죠? 요 빨간색 직각사각형이 우리 사장님의 총 가변 비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C 커브랑 AVC 커브의 요 수직의 격차가 평균 고정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위에 요 용역, 요게 우리 사장님의 총 고정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테스트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높은 복잡한 유형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해석을 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그려드려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 해석 필요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완전 경쟁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요 완전 경쟁 기업에 직면한 사장님이 막대한 크기의 초과 이윤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초과 이윤만 누려야 된다라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해요. 두 번째 그림. 요 그림인데, 요것도 좀 그림이 작으니까 다시 위로 올려서 요 케이스로 그림 좀 바꿔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장님이 이제 한계 비용이 여기고요. 자, 평균 비용 그냥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색깔 좀 아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만약에 정말 공교롭게도 시장 균형 가격이요.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장 균형 가격이 정말 공교롭게도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보시는 것처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진짜 우연의 일치긴 한데 공교롭게도 시장 균형 가격 여기를 싹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간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 이렇게 지나간다. 중간에 잠깐만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깨져버렸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MC가 이렇게 있고요. AVC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공교로운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긴 한데 시장 균형 가격이 딱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시장 전체 수요 곡선과 이제 공급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장님이 이제 매출액 얼마죠? 자, 이윤극대화 지점은요, 시장 가격선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요 MC랑 요 P가 만나는 여기죠, 여기. 우리 사장님은 딱 여기 Q 스타만큼 생산을 해야 돼. 그때 매출액은 딱 요 파란색 직각사각형 면적인데, 근데 그때 총비용은 어떻게 되죠? 그때 총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산출량의 총비용인데, 근데 그때 평균 비용도 지금 얘 시장 가격 깔치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요 상황이잖아. 지금 이 그림은 이 상황이잖아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사장님이 지불해야 되는 총 비용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뭐랑 총 매출액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윤극대화 지점에서 시장 가격과 평균 비용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이 총 비용과 총 매출액도 일치하는 뭐죠? 이윤이 0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죠? 정상 이윤 상황이다. 노멀 프로핏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 이윤이 제로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경작에서 정상 이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장사나 이거 접고 딴 데서 장사나 똔똔이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톰의 커피하우스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죠. 경작에서 정상 이윤, 즉 경제학적 이윤이 0이다라는 얘기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암묵적 비용만큼 지금 회계적 이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복습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 이윤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선이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가 아니구나. 요 평균 비용곳의 최저점을 정확하게 접하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상 이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점 있잖아요, 요점. 즉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그러니까 평균 비용 곡선 한계 비용이 만나는 요점의 좌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특히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부릅니다. 손익분기점. 영어로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라고 부르는 거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에요. 딱 지금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 가격선 위치를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요놈의 최저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수요가 좀 더 떨어져서 수요 곡선이 더 밑으로 낮아지게 되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뭐 꼭 완전 경쟁 시장인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수요가 단기적으로 막 왔다 갔다 급락하는 거 유행에 따라서 이건 빈번히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 곡선이 더 밑으로 떨어져서 만약에 시장 균형이 이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그림으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있고요. 자,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더 떨어지는 바람에 시장 균형 가격이 이렇게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계속 장사를 한다 칩시다. 이게 올바른 행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P와 MC가 만나는 여기 지점에서 장사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어. 자, 그럼 우리 사장님의 매출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파란색 직각사각형 우리 사장님의 매출액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의 총비용은 뭐가 되죠? 총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이기 때문에 현재 산출량 지점에서 우리 사장님의 평균 비용은 요 라인이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의 총비용은 요렇게 돼. 즉 매출액은 파란색 직각사각형, 총비용은 빨간색 직각사각형. 즉 얼마가 되죠? 이만큼 적자를 보게 됩니다. 즉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가격이 이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되니까 이때는 셔터를 내리는 게 낫지 않냐. 셧다운 해야 된다. 장사를 중단해야 된다. 즉 생산 중단 혹은 조업 중단이죠. 생산 중단 혹은 조업 중단.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아직은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생산을 계속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을 감당하고 장사를 계속 하는 게 낫고요. 여기서 그냥 손해본다고 셔터 내려버리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비용 때문에 그래요. 고정비용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손익분기점 밑에 있어요. 여기가 손익분기점인데 시장 가격이 여기예요. 그럼 보시면 자, 장사 계속하면은 여러분들 얘를 그냥 대문자 A라고 할까요? A만큼 손해를 봅니다. 즉 지금 셔터를 내리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조업을 지속하는 거죠. 조업을 지속하면은 손해 크기가 여러분 A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업을 중단해 볼게요. 셔터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셔터를 내려버리면은 당연히 매출액은 제로가 되겠죠. 매출액은 제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총비용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업을 중단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제로가 되는데 총비용 중에서 여러분 총비용은 뭐죠? 총 고정비용과 총 가변비용이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업을 중단해버리면 얘는 0이 돼요. 가벼운 비용은 0이 되는데 얘는 0이 되지 않고 살아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지금 시장 가격이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냥 성급하게 조업을 중단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요거에서 얘는 0이 되죠. 근데 얘는 0이 되지 않고 고정비용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즉 어떻게 되냐면 조업을 중단해버리면은 고정비용만큼 그냥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장사 안 된다고 셔터 내려 우리 사장님이 셔터 내리고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게세는 계속 따박따박 나가잖아요. 월세는 계속 나간다고요. 장사가 안 돼서 셔터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손실로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계속해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이때는 평균 가벼운 비용도 보셔야 돼요. 평균 가벼운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평균 비용 더 위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균형 가격이 여기 파란색 라인인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장사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장사 계속 하면요. 손실의 크기는 요 A만큼의 면적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장사를 안 해버리면은 자, 조업을 계속하면요. 조업을 계속하면 손실의 크기는 A입니다. 근데 조업을 중단하면은 TFC만큼 손실을 입게 돼요. 당연히 요 A의 크기가 총 고정비용보다 작다면은 조업을 중단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총 고정비용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요게 됩니다. 자, 아시죠? 여기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의 이 수직의 격차가 AFC니까 요게 요 파란색 직각사각형, 그러니까 얘를 B라고 할까요? 요 A 더하기 B가 총 고정 비용의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시장 균형 가격이 평균 비용 최저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보다 위에 위치하면요. 조업 계속 해야 돼요. 장사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해가 A 더하기 B가 될 거. 이건 셔터 내리면 손해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셔터 내리지 않고 장사하면은 손해가 A로 쪼그라들어요. 즉 손실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사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AVC 커브보다도 가격이 더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셔터 내려야 돼. 이때는 인건비도 안 나, 재료값도 안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셔터를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요 점의 위치를 이제 생산 중단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포인트죠. 셔터 내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생산 중단점.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 F 보이시죠?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손익분기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 요 점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업 중단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 이렇게 점의 위치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석이 안 되고 다 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연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입장에서 기업이 이제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